제가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다 들리실 거예요, 그죠? 네. 보성 베스트 한우 연구회는 그 전에 컨설팅 시작서부터 한 5, 6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자리를 뵙게 돼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 앞서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참 많아요. 저도 책은 항상 보고 있지만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쓰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떤 분은 좀 그래도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좀 부족하고 또 그 부분들에 다 맞춰서 어떻게 좋게 나름대로 농장 현장에서 잘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게 그런 게 또 걱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 교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잘못 가르치면 꾸렁탱이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직 현실적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한우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계속 그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는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항상 쓰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혼자만 잘났다는 시간 갖는 것도 그렇고 하는 도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만 도중에도 직접 끊고 질문하시고 정말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번 정도 와서 이렇게 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회장님, 총무님 또 의견 나눠서 또 노정재 전 회장님께서 오늘은 그 교육의 주제가 임신에서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를 일단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임신 후의 관리 또 시간이 되면 분만까지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제 그런 주제를 받으면은 항상 그냥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어쨌든 소정의 강사료를 받으려면 또 제가 제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책을 많이 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 저 책 뒤지고 좀 더 어떤 내용이 좀 더 효율적일까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 고민들은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을 좋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올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두가 길었는데 우리 농가에서 간지러운 부분은 좀 시원하게 하고 아픈 부분은 좀 안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시구가 있는데 본시구 중에서도 임신후가 있는데 우리 아침에 분명히 농장에 가셔가지고 부시를 청소하고 이 소들한테 먹이를 주셨을 거예요. 그럼 먹이 주는 그 사료의 종류가 배합사료 있고 조사료도 볏짚을 먹이든 라이그라스를 먹이든 또 여러 가지 엔시리즈를 먹이든 먹였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사장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 소는 내가 배합사료를 얼마쯤 주고 내가 사료작물한 라이그라스는 수분이 몇 %인데 얼마쯤 주고 이 양의 결정을 우리 사장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얘는 좀 말랐으니까 더 줘야 되고 얘는 살쪘으니까 덜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 소는 하루에 얼마쯤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줘야 된다든지 이런 양이 머리에 딱 들어오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거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뭐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텐데 배합사료 양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아실 거예요. 한 바가지면은 조그만 바가지는 1.5kg고 고봉으로 이 사각 바가지는 2kg 넘을 수도 있고 그걸 아침에 한 번 주고 저녁에 한 번 주고 하면 4kg 내외가 될 것이고 이런 간량이 있는데 볏짚의 양을 아니면 라이그라스의 양을 얼마쯤 주는지 적당히 곰파가 있으면 니네가 하루 종일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주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일정한 양을 끊어서 한삼태기로 주어서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재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만약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해야 됩니다. 이 소가 필요한 양이 얼마치 먹고 이 소의 특성이 얼마치 먹어야만이 이 소가 예를 든다면 임신 후의 특성이라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태아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게 어떻게 해야 잘 자라나고 또 어미소한테 적정량을 줘야 되는데 많이 주면 또 과비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악순환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 아주 별 중요한 얘기 같지 않아도 제가 느끼는 게 임신이면 임신후, 송아지면 송아지, 비우고면 비우고 그 사료에 대해서 그 소들의 특성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사료와 그 양을 얼마쯤 줘야 된다는 거는 파악을 해야겠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를 줘야 되는가 기준을 우리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야. 이게. 그런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주는 양은 일단은 매일 측정해서 주는 양을 체크는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주는 양을 내가 매일 한 바가지 주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걸 한번 달아보든지 볏짚도 그 양을 달아보든지 라이그라스도 수분이 얼마인지를 달아보든지 하는 걸 해야 된다. 수분도 볏짚이 어떤 거는 잘 말라가지고 온 거 있고 어떤 거는 곰팡이가 있는 것도 있고 라이그라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는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말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4, 5일, 일주일 만에 말렸으면 좀 바싹 말린 거 수분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합사료에 대한 것은 뭐 수분이 사실은 11% 정도 돼요. 배합사료가. 배합사료는 농구사료는 배합사료는 수분이 11%가 돼야 돼요. 볏짚이나 이런 것은 집집마다 다 틀려. 근데 수분 측정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벼 수매할 때 이렇게 그거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푹 쑤시면 이게 몇 프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수분 함량을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어떤 사료에 대해서 수분을 뺀 양이 건물량이래. 말랐다 이거. 건물량을 얼마쯤 먹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수분을 뺀 양을. 아니 수분이 물탱이가 돼가지고 70% 정도 되는 라이그라스하고 30% 되는 라이그라스하고 무게만 많지 건물량으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소가 얼마만큼의 필요한 양을 먹었나 안 먹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미국에서 연구한 영양자료연구소가 나셈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어떠한 영양소가 나오고 소는 얼마만큼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게 나오는 그 책에
20년이 지나고 새로운 내용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 앞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소는 얼마만큼 건물량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1번 챕터로 나와요. 영양에 대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온다고? 건물 섭취량이라는 주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한테 먹였을 때 배합살의 수분량을 뺀 건물 섭취량을 얼만큼 먹이고 볏짚을 수분을 뺀 양이 얼마만큼이고 라이그라스는 또 얼마만큼이고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엔시레지는 얼마만큼이고 수분이 되고 이거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가 얼마만큼의 건물량을 먹어야 되는 기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비슷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소는 살이 찌고 또 뺏어 먹으면 살이 찌고 쫓겨 다니는 소는 마르고 이러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제대로 영양소 공급을 못 받고 시원찮은 송아지로도 나오고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로 나오니까 설사하고 호흡기는 당연히 오고 거기에 좀 강한 어미소의 송아지는 강한 개체로 태어나고 좋은 성적을 갖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감이 안 가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소한테 주는 먹이에 대해서 수분을 뺀 건물 섭취량이 얼마가 되는 건지를 체크하자. 그 다음에 그 소가 먹어야 될 양은 일반적으로 번식으로는 체중에 뭐가 관계되냐? 체중에 한 1.5% 내외입니다. 조금 더 주면 1.8%, 1.5% 정도가 맞아.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400kg의 소다. 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낌 오잖아요. 400kg의 소는 1.5%면 수분을 뺀 양을 1.5%면 6kg입니다. 6kg의 건물량을 하루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쯤 줘야 돼요? 그거는 체중의 1.5% 정도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걸 하루에 6kg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거 뭡니까? 배합사료.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볏짚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배합사료 보통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3kg 정도 주실 거예요. 아마 3kg 정도. 그죠? 그럼 3kg면 수분이 11%면 이거는 건물량으로 따지면 2.7kg입니다. 10% 빼면 2.7kg 정도 돼요. 그러면 400kg의 소가 하루에 건물 섭취량으로 6kg를 먹으면 2.6kg에서 2.7kg 먹으면 볏짚만 준다 그러면 몇 킬로예요? 3.3이죠. 그죠? 3.3kg가 돼야 3.3 플러스 2.7해야 6kg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3.3kg가 뭐냐면 수분을 싹 뺀 거를 갖다가 3.3kg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볏짚이 좋은 볏짚은 25%에서 30% 정도 돼요. 수분이 좀 말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kg가 수분이 30%의 볏짚이면 1kg라고 하더라도 700g이야. 30%가 빠지니까. 그러면 3.3kg의 수분 30%의 볏짚이 3.3kg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kg 정도, 한 5kg 정도의 볏짚이 3.3kg 됩니다. 수분 30%의 5kg 볏짚이 건물량으로 3.3kg.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봐요.
그렇게 수분의 양도 다 나가요. 그러면 수분이 50%면 얼마를 먹여야 돼요? 3.3kg 되고 수분이 50%면 물반, 볏짚반이야. 6.6kg를 줘야 돼요. 틀리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수분의 양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고 먹이는 양도 알아야지 그 소한테 정확하게 주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질병 생기는 건 제가 오늘 진짜 지금 송아지들도 많이 나는데 송아지 설사 얘기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것이 송아지 설사나 폐렴이 시작되는 원인은 뭐예요? 그 어민소한테 주는 영양소 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못하면 계속 헛바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는 사료 종류의 수분량도 알고 그 영양소의 특징도 알고 그 소가 얼마치 먹어야 되는 양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번식후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에 딱 들어온 게 뭐를 느꼈어요? 체중의 1.5% 정도 내외를 줘야 된다. 곡물 섭취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는 얘기. 비육소는 1.5%에서 2% 정도 됩니다. 비육소는 1.5%.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치가 큰 소는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덜 먹어야 되겠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측정을 꼭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어요. 뭐가? 지금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계속 임신 후들을 새끼 낳을 때까지 먹여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원장님이 이제 그걸 시작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제 유튜브 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면 그걸 이해를 할 텐데 이 암소 우리는 여기가 이제 전남 지역에 특히 보성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번식후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가 조사료가 그래도 풍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상도 쪽은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는 비육이 좀 강하고 이쪽은 번식이 강한데 송아지 생산이 잘하는데 번식후 그룹을 우리가 암소 그룹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임신에서 임신 7개월 단계의 그룹과 금방 말씀하신 도다매기기의 임신 7개월에서 분만까지의 그룹과 송아지가 딸려 있는 분만서부터 이유까지의 젖달려 있는 이 그룹을 세 단계로 나눠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의 사료를 배합사료를 볏짚을 와이그라스를 합쳐서 얼마쯤 줘야 되는 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임신 후가 1단계고 임신 말기에서 분만이 2단계고 송아지가 딸린 포유가 3단계야.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1단계가 제일 낮은 수준의 영양소가 필요한 거고 2단계가 좀 더 도다미기니까 더 필요한 거고 2단계보다는 송아지가 딸려 있는 게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도다미기기의 단계에 대해서는 잘 알아. 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좋은 초유를 만들기 위해서 도다미기는 거래. 그거는 계속 강조가 되어 왔어.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단계보다는 2단계가 더 먹여야 되고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더 먹여야 되는데 우리 아마 제가 생각해도 보석에 있는 여기 베스트 한우 연구회 사장님들도 2단계하고 3단계하고 구분해서 도다미기를 더하지 송아지 딸려 있는 시기에 이 시기를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네? 송아지 샀었다면 몸인 거지. 아, 그러니까 젖이 딸려 있는 송아지가 딸려 있는 포유한테는 설사하는 것 때문에 더 못 먹인다. 내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우리나라의 번식우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망가뜨리는 원흉이야. 원흉이야. 우리는 어미소한테 배합사료를 많이 줘서 설사한다는 게 고정관념이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틀리진 않아. 아무래도 어미젖을 덜 먹는 것이 송아지가 크든 말든 설사할 위험성은 많아. 안 먹으면 설사 못하겠죠. 안 먹으면. 아무래도 어미젖이 많으면은 어미젖에 묻어있는 그 분이나 찌꺼릇지나 또 송아지가 또 한 5일 정도 지나면 또 껍적거리고 이게 지저분하고 먹기 시작하고 들어가 오염되면서 이제 설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3단계 포유 단계에서 사료를 적게 먹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우리는 제가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하면 또 저기 때고 요 다음 11시 정도 시작하는 시간에 제가 더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머리에는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 3단계라는 거를 이걸 적용 안 하고 우리가 이 번식우 관리를 하고 농장을 경영한다면요. 그 집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매년 문제가 돼요. 매년 발정 잘 안 올 테고 매년 설사에 시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어떤 소에 대해서 배합사료하고 조사료를 먹이는데 그 소의 특성상 먹여야 될 양이 결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임신 후에서 임신 7개월에는 제일 낮은 수준의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 제일 낮은 수준의 수준을 줘야 되는데 이때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보면.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때는 더 덜 줘.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과비 되고 이때는 더 말려. 우리가 번식우는 어떤 소가 번식우인가? 1년에 1두에 가능하면 우량 송아지를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번식우의 특성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그러려고 그러면 임신은
분만 후에 85일에서 90일 정도에 임신이 돼야 되는 거야. 분만하고 나서. 3달 안에 어쨌든 한 번에 들어가도 두 번에 들어가도 수정이 들어가서 이때 임신이 돼야만이 1년에 1두의 송아지 생산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영양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호르몬제를 쓰기 시작한 거야. 급한 거. 시간이 지나니까 발정이 안 오는 거야. 그 호르몬제를 쓰는 거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0790 방법 여기 모르시는 분 계셔? 0790 방법 쓰는 거야. 그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 그 이제 또 기구를 끼운대. 젖소하는 기구를 끼운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값이 좋고 할 때는 그럼 나중에 비교해도 되는데 이 번시구가 우리가 30두의 번시구를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데서 한 달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면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번시구가 한 달에 먹는 양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15만 원이면 30 곱하기 15만 원 45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번식이 안 되면. 네? 50마리의 집은 한 달에 15만 원을 꽁꼬로 먹이니까 얼마예요? 750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런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무서워. 번식은 거기에서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째, 우리가 번식우에 대해서 먹어야 되는 양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체중의 1.5%다. 둘째, 그 기준의 1.5%인데 수분을 뺀 건물량을 측정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번식우 그룹은 임신 후에서 임신 7개월이 1단계 제일 낮은 수준의 영양소다. 두 번째로는 도다먹이기 단계 임신 7개월에서 분만 단계다. 3단계는 송아지가 딸려있는 분만서부터 이후 전까지의 단계다. 이거는 머리에다 딱 누르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농가에서 사료값을 사장님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모님이 하시는 분도 계셔. 우리가 주는 사료 중에서 제일 싼 사료가 무슨 사료입니까? 예? 번식우 사료, 임신후 사료예요. 임신후 사료가 제일 싸. 그러면 축협에서나 사료 공장에서 우리 사장님들 왜 임신했으면 기뻐한 마음에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왜 임신후 사료가 제일 시원찮은 사료인지 뭔지 왜 제일 싸? 사료가 왜 사료가 제일 쌉니까? 예? 영양소가 제일 낮은 수준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번식우 사료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해. 아니 새끼 난소도 포유도 번식우고 임신 말기도 번식우고 임신 후도 번식우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임신 후 사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임신 후 사료도 구간별로 임신을 해서 임신 7개월에 먹여야 될 사료가 임신 후 사료예요. 이 단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료값이 제일 싼 사료, 영양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의 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때 영양소를 더 많이 주면 과비해져가지고 나중에 송아지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인지도 모르고 이때 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먹이는 경향이 있다. 많이 먹이는 경향이 있다. 임신 후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임신해서 임신 7개월은요 이 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젖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유시키고 나서니까 좀. 그 소는 뱃속에 우리가 뱃속에 있는 거를 송아지라고는 안 해요. 태아라고 해요.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만 성장시키면 되는 거야. 제일 주된 거. 그 다음에 40개월 미만 정도 되면 자기 성장에 필요한 것만 좀 더 해주면 돼. 성장을 하니까. 결국은 뱃속에 있는 태아만 성장을 시키는 게 필요한 영양소밖에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뱃속에 그 태아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제가 그전에도 교육 와서 했을 거예요. 자, 임신 7개월에 몇 킬로 된다고 그랬죠? 뱃속에 있는 태아가? 7kg. 네. 7kg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임신 7개월은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임신 7개월이니까 7kg로 외워라. 그래야지 안 잊어먹지. 물론 10kg도 있어요. 10kg 하면 또 헷갈려. 임신 7개월은 몇 킬로? 7kg다. 10kg 있으면 또 헷갈리니까 임신 7kg 정도 돼. 대충 간량만 잡으면 되잖아. 7kg야. 임신 7개월이 7kg야. 그럼 얘는 7달 동안에 뱃속에 7kg의 태아를 키울 수 있는 영양소밖에 필요하지 않아. 7kg. 7개월 동안에. 영양소가 많이 안 필요하고. 그러니까 임신 후 사료는 영양소가 높을 필요가 없어. 영양소가 높은 걸 준다 한들 그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는 영양소가 그렇게 좋게 가지 않아요. 임신에서 임신 7개월까지. 영양소가 그때 많이 주면 임신에서 임신 7개월에는 그 어미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양소가 뱃속으로 태아로 많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밖에 안 줘. 살밖에.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임신에서 임신 7개월 때 살이 많이 쪄 있는 소들이 많아. 초기는 아니지만 한 4, 5개월 넘어가면 많이 찌는 소가. 조금 얘기가 빗나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겪는 제일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미소가 분만하고 나서 보름 된 송아지가 갑자기 순두부 색깔로 허여스름 노릇스름 하는 거 이렇게 변을 갈겨 놓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다 그 얘기인데 제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소연서 밴드에 올라오는 내용이 그 질문이야. 예, 그거는 어미소에 기름기가 많아서 지방이 많아서 그것을 먹은 어미소에 젖을 먹은 송아지가 기름기를 많이 먹다 보니 변 색깔이 허여스름 노릇스름하게 나옵니다. 계속 질문을 답을 해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이 임신 기간에 적절하게 주지 못하고 이때 그냥 많이 주게 되니까 과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과비가 됐으니까 그 몸 안에 있는 기름기가 젖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 송아지가 변이 순두부 색깔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그 살찐 소를 어떻게 말리느냐고. 그 살찐 거를.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예방을.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지금 나오는 거를 어미젖에서 기름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럼 어미소한테 기름 좀 덜 나오게 이도제나빌이라는 약을 20에서 30cc 놓고
송아지한테도 2 내지 3cc의 이도제나빌이라는 약을 놓으셔라. 이도제나빌. 이도제나빌이라는 약. 이게 뭐냐면 송아지가 기름을 많이 먹고 지방이 많은 기름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지방을 잘게 썰어가지고 소화를 시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도제나빌이야. 이게 지방을 갖다가 더 잘게 썰어가지고 흡수를 잘하고 소화를 잘하게 하는. 그런데 어미젖에는 과비가 돼 있으니 젖이 기름이 주사 나올 동안에는 좀 나을지 모르는데 일주일 정도 놓으라 그래요. 입막음으로. 그럼 일주일 놓을 동안은 좀 좋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안 놓으면 또 순두부 색깔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임신에서 임신 7개월 때 과비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 소를 봐서 배합사료를 얼마를 줘야 되고 볏짚을 얼마를 줘야 되고 생각을 해야지. 이 소가 체중이 몇 킬로야? 말랐어? 살쪘어? 살쪘으면 덜 주고 말랐으면 좀 더 주고 체중이 몇 킬로야? 500킬로야. 그래. 얘는 등치가 크니까 건물량으로 1.5kg 줘야 돼. 그러면 사료가 우리가 2.5kg, 3kg 줘. 그러면 나머지는 볏짚이나 라이그라스 얼마를 줘야 돼? 수분이 30%야, 50%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준다 하더라도 내가 머리에 알고는 있어야 뭔가 발전이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올해도 송아지가 13일, 15일 되면 별이 포유스름, 노루스름 하는 게 또 나오게 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참 중요한 게 임신 후 관리다. 사실은 제가 이 임신 후 관리에 대해서 저는 수의사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아도 사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사양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고 질병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몇 개만 주사약이나 이런 거 예방 차원의 약만 알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저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알아야 농장이 잘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정확한 가는 길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농장의 성적은 잘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아는 사람은 교만하고 건방지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잘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내가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이때 뭐 질병이 뭐 있고 뭐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농가 사장님도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잊어먹어.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뭐 트랙터 모르는데 트랙터에 뭐 부품 얘기 뭐 해봐. 그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돼.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신 후 관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오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핀트는 벗어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소한테 먹이는 그 양을 체크하고 고물 섭취량을 체크하고 3단계 임신 후 단계가 제일 낮은 수준의 단계, 도다 먹이기 단계가 임신 7개월에서 분만 단계, 제일 많이 먹여야 되는 거 송아지가 딸려 있는 단계라고 그거는 머리에 탁 넣으셔야 돼. 송아지 설사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배합사료하고 조사를 절대로 많이 먹이지 않겠다. 왜? 설사니까. 내가 그걸 바꿔드릴게요. 이때 더 많이 먹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나와.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임신 후 때 임신 후 사료가 싼 이유가 영양소가 안 좋은 거를 필요하지 않은 걸 이때 많이 주니까 과비가 일어나니까 원인은 뭐예요?
흰색 회백색 설사의 원인은 뭐예요? 과비 때문에. 근데 과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가 사장님들의 또 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떤 거로 고정되어 있냐면 이거야. 우리나라 보면 다 똑같아. 한우는 풀을 먹고 자라는 초식 동물이다. 따라서 풀이나 조사료를 많이 먹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배합사료를 많이 먹으면 어떤 대사성 질병이나 어떤 질병이 생겨가지고 소화장애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머리에 딱 가지고 계세요. 그거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도 적절하게 조사료를 주는 양이 정해져 있건들 우리 집 소는 그래 혀가 부르는 거 보기 싫고 니네들이 맹맹거리는 거 보기 싫어서 니네들 그래도 내가 농사 지은 거 마음속이라도 좀 더 푸근하게 좀 많이 먹어라. 그래 하루 종일 먹으면 어떠냐. 그거 뭐 동계산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소 안 해도 뭐 수도작 해서 돈 벌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배합사료는 적게 주는데 이 조사료 볏짚이나 라이그라스를 또 많이 주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게 배합사료는 적게 줬는데 왜 이 시기에 살이 찝니까? 살이 쪄. 우리 사장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배합사료를 많이 주면 살이 찐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들이 주는 볏짚이나 라이그라스 조사료를 무한정 많이 먹이니까 살이 찌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이거는 많이 주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전에도 제가 오면 올 때마다 영양소의 가치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영양소의 가치. 그 얘기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배합사료 뒤에 가소화 영양소 총량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나와요. 그게 영어로도 TDN 이렇게 나와. 그 영양소라는 거야. 영양소. 영양소가 얼마라는 거야. 배합사료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네? 70%라고 돼 있죠. 그죠? 68이나 70. 70%라고 돼. 헷갈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볏짚은 얼마라고 알고 계시죠? 네? 네? 30. 저 사장님은 저 유튜브 많이 보면. 볏짚은 35야. 35도. 40, 좋은 볏짚은 45도 있대. 그러면 볏짚이 영양소 없다라고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배합사료는 볏짚의 영양소가 2배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야. 볏짚은 배합사료의 영양소의 얼마다? 반이다. 맞는 얘기야. 배합사료는 영양소가 많고 볏짚은 영양소가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해지도 막 특히 보성 베스트 한우 연계에서는 해지도 막 TDN이 35고 배합사료는 70이다 이렇게 얘기해 맞지. 영양소가 없다는 게 영양소가 뭐가 없어 35%라는 게 일부예요. 그러니까 건물량으로 따져가지고 이거예요. 수분을 다 뺀 거를 사료 1kg 먹인 거 하고요. 볏짚 2kg 먹은 거 하고 영양소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배합사료에도 단백질이 있고 볏짚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볏짚에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의 반 정도 있어요. 이 사료는 2%밖에 안 들어가요. 이 1%에서 0.05% 있어요. 볏짚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볏집이나 이 조사료를 많이 줘가지고 이때 또 이 시기에 과배를 시키는 거야. 과배를 이때 많이 주는 거야. 이제 볏집값 비싸니까 뭐 싸잖아요. 비싸 많이 주시면 안 돼. 라이브러스는 몇 프로나 됩니까? 55. 55%. 50에서 55. 티모시 60%. 그러니까 이게 95다 해서 그 많이 주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로 다 과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 어느 지역에 여기 뭐 지금 저 녹화하니까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어느 지역의 소는요 잘 미긴다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배만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미기는지 모르겠어요. 보기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거는요 진짜 똥만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자, 어미소가 저 임신 시기에 과비가 되면 어떤 문제 또 일어나는지 아세요? 송아지가 클 것 같아요? 작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작게 나와요. 배가 크면. 우리가 준 조사료가 위 안에 들어가면요 안 만져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수술해서 만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딱딱한지 아세요? 대리석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딱딱해요. 그렇게 딱딱해요. 그 공간이 우리가 준 볏집이나 조사리가 준 공간이 위가 꽉 차면은 대리석까지 돌덩어리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송아지가 커야 될 공간이 없어요. 배가 크다고 송아지가 크게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안 커요. 왜? 여기가 돌과 같이 딱딱한 공간이 밀고 있는데 얘가 큽니까 제대로? 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과비를 이때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배합사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농약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조사료 때문에. 조사료 양을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기준으로 했냐? 체중의 1.5%다. 만약에 우리 베스타 하는 연구에서 모르시면 지금 농장에서 좀 뭐 며칠 있다가도 가시가 모르면 전화하세요. 아, 지금 소는 어떻게 되고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이렇게 기준을 내가 정확하게 뭐 봐서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느낌으로 이렇게 알 수는 있겠죠. 네. 직접 보면 더 잘 알겠지만 크게 기준이 돼야 뭔가 큰일 났네. 시간은 빨리.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요 임신 말기에서 분만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어. 이때 도담비기기 해래. 어떻게? 배합사료를 한 일주일 내에 범위 내서 조사료도 좀 올려서 주려는 거야. 이때는 왜 그렇습니까? 초유 만드는 것도 있고 태아를 갖다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두 가지 뜻에서. 근데 이보다도 더 심오한 뜻이 있어.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송아지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건강한 송아지로 태어나려고 그러면요 저때 잘 미겨야만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때 이 임신 7개월 이전에는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이때 잘 먹여야지 어떻게 송아지가 잘 크느냐 못 크느냐 건강한 송아지로 태어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임신 7개월에는 몇 킬로? 송아지 나와서 몇 킬로? 30킬로. 40킬로도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최소한 20킬로 이상 커야 되는 거야. 몇 달 동안에? 2달 동안. 2달 동안에 이때는 2달 동안에
20kg가 커야 돼, 뱃속에서. 이거는 한 달 동안에 7kg. 한 달 동안에 7kg가 영양소가 더 필요합니까? 두 달 동안에 20kg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도다비기기 해야 됩니다. 몇 프로 정도 더? 몇 프로? 예. 1단계보다 2단계가. 1단계하고 1단계는 건물 섭취량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1에서 1.5kg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배합사료하고 조사료를 구분한다면 배합사료 뭐 한 700g, 뭐 1kg 줘도 되겠지. 700g, 나머지 조사료 한 800g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2단계 여기 보다매기 단계가 1단계보다 1단계보다 2단계가 보다매기 단계니까 더 줘야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게 1단계 있고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줘야 되고 2단계보다 뭐가 더 줘야 된다고? 3단계 뭐라고요? 호육이 단계인데 여기 사장님들이 뭐라고? 송아지 설사 때문에 난 못 믿겠어. 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네? 네? 공개. 상담 무게를 상담 무게를 2단계 때요. 네. 저기 송아지 사료를 도다미기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송아지 사료로 도다미기를 하는데 어미한테 이제 번식우 사료 따라주고 네. 도다매기기 양을 송아지 사료. 네. 송아지 어떤 사료? 송아지 보통 어디 송아지 사료죠? 조산백질 높은 거.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 얼마나 더 주세요? 보통 한 컵 정도 주는데. 한 컵? 한 컵은 100g이네. 1kg에서 1.2kg 정도. 네? 한 바가지,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컵하고 차이. 그렇게 해서 젖 잘 불고 송아지가 과태화가 안 되고 난산이 안 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송아지 크게 너무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나오면 그 양을 좀 줄여야지. 그 초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나오면 또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간략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많이 1.2kg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좀 크면 줄여야지. 오늘 아침에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2단, 3단은 상관이 없는 초산손한테 많이 육량 지수가 큰 정액을 넣었대. 그건 뭐예요? 나는 이 초산루한테 난산을 시키고 말거나 아니면 송아지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 죽어서 나왔대요. 아, 그거 뭐 내가 뭐 할 얘기가 왜 나한테 그래? 아, 왜 나한테 그래? 땄다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기 했는데 어쨌든 난산이 안 되는 정도. 난소 낭종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료를 많이 먹여서 그런가 싶어서. 난소낭종 일단은 이게 지금 뒤틀리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다 얘기는 할 텐데 내가 할 텐데 어쨌든 뒤틀리면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지금 정리가 싹 돼가야 돼, 그죠? 지금 머리에는 최소한 1단계, 2단계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 없어. 됐어, 이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3단계야. 3단계. 자, 제가 어떤 말씀 드릴 것 같아요? 1단계보다 2단계, 2단계보다 3단계가 더 줘야 된다는 건 얘기했죠. 자, 그게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없다. 일리가 있다. 설사만 합니다. 설사만 안 하면 설사만 안 하면 일리가 있다. 시기를 벗어나서부터 주세요. 아니 설사 말하면 많이 그렇지. 결론적으로 설사해봐. 말씀드릴게요. 1단계보다 3단계가 1.7배 더 줘야 돼. 1.7배. 다시 말하자면 배합사료를 하면 1단계가 3kg 주면 이걸 5kg 줘야 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번식우한테 5kg 주면 소 잡는 줄 안 해. 근데 번식 잘하시는 분이 나주에 그 사장님은 6kg씩 주죠. 번식 잘 돼. 서에 따라서는 많이 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안 주면 자, 내가 일리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곱 달 동안에 7kg가 1단계는 커. 2단계는 어떻다고요? 2달 동안에 20kg가 커. 포유기는 송아지가 30kg가 나왔어. 한 달 후에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몇 킬로 되세요? 네? 어? 자, 우리 집 송아지는 한 달에 50킬로 된다. 60킬로 된다. 70킬로도 있어요. 일당 증체량이요. 일당 증체량이 조금 못하면 0.6kg고요. 보통 0.8kg고요. 잘 키는 데는 1kg, 1.2kg도 돼요. 그래서 한 달 후에 60kg 되는 집도 많아요. 30kg 나왔을 때 60kg. 자, 결론 났어요. 7달 동안에 7kg 성장하는 단계다. 2달 동안에 20kg 키웠다. 이거는 한 달 동안에 몇 킬로가 컸다? 최하 20kg가 컸다. 이건 2달에 20kg 컸다. 이건 한 달 동안에 최하 20kg 컸다. 못 커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크려고 그러면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한 달 동안은 주로 어미소한테 뭐 먹고 자라요? 어미 젖만 먹고 주로 자라. 그러면 그게 20kg나 한 달에 30kg가 크는데 어미한테 뭘 줘야지 젖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송아지 설사한다는 이유로 안 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설사 와야 우겨버려요. 저렇게 주니까 반정도 잘 안 하고 많이 주면 한 20일 되면 반정하고 안 주죠. 안 줘. 그래, 안 줘. 이게요, 우리 사장님들이 안 준다고 그 어미소가 젖 생산 안 할 줄 아세요?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미소에서요, 사료를 안 주잖아요? 그럼 볏짚 주시에요, 안 주세요? 볏짚을 주지. 그럼 볏짚으로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만약 부족하면요, 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이게 넘어가다 생각나는. 똑같은 양으로 볏짚이 기름기를 많이 만들겠습니까? 사료가 기름기를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결론은요, 똑같은 양이라 했어요. 똑같은 양이 아니라 똑같은 TDN 양으로. 그러니까 볏짚은 2kg, 만약에 2kg라고 해요. 볏짚이나 조사료가 오히려 기름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거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KMR 먹이는 집이 비육소가 마블링이 더 잘 됩니까? 배합사료하고 볏짚만 먹인 집이 잘 됩니까? 일반적으로 TMR 먹이는 집이 잘 돼요. TMR하고 배합사료하고의 그 사료 급여의 방식의 수준은 뭡니까? TMR이 아무래도 풀이 많잖아요.
그 풀 많은 게 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근내 지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배합살을 안 주면 볏짚 많이 줘가지고 그 소는요 몸에 기름기를 더 많이 만들어요. 설사 안 할 것 같아도 기름기를 더 많이 만드는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송아지한테 급여하는 거예요. 양은 적을지 모르더라도. 양도요, 그 어미소가 어디서 만들어내냐면요, 우리 사장님들이 안 주면요, 그 어미소는요, 첫째, 어쨌든 조선 베스트 한우 연구회니까 좀 유식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발정이 안 오고 난소가 안 좋아요. 혈당이. 결론은 한마디로 발정이 안 오는 거 뭔지 아세요? 혈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동원이 되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안 주면 몸에 있는 지방과 기름이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돌아다니겠어요? 혈관으로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일부 저절로도 가겠죠. 그래 돌다가 이게 기름이 남은 거를 갖다가 다시 있던 대로 가질 않아. 이거는 어디로 가요? 혈관 돌다가 남은 거를 간으로 가. 그래서 소가 술을 안 먹어도 지방간이 돼요. 지방이 간에 가서 지방이 들러붙으니까 지방간. 그러면 지방간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안 먹어요. 식욕 부진이 지방. 그래서 이 지방 자체도 아까 1단계에서 과비를 시키면 안 되는 거야. 기름을 많이 만들면 안 돼. 기름 많이 만드는 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님들이 주는 배합살의 양은 적은데 볏짚이나 라이브라스를 많이 주니까 그렇다. 그때 줄여야 된다. 과비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가 근육 살코기. 자, 우리 번식우들 분만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말라요. 제대로 많이 줘도 말라요. 근데 덜 주고 굶겨요? 더 말라요. 이 마르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세요? 이거예요. 어미소가 우유 2리터가 나오면 살코기 1kg가 빠져요. 체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젖자는 송아지 먹이는 소가 젖이 하루에 4리터가 더 나오면 이 양도 살코기 1kg하고 사료 1kg하고 비슷해요. 4리터면 사료 2kg 정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일반적으로 4리터 나오면 이때보다 2kg를 더 줘야 되니까 3kg 주면 5kg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대충 계산. 근데 우리는 5kg 정도 사료를 주면 소 잡는 줄 알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혈당이 떨어지면 발정도 안 하고 난소가 안 좋아져. 이 맥락이 계속 가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드리는 게 좀 다른 입장에서 저기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언제에서도 교육할 때 그랬을 거예요. 발정의 3대 요소 중에서 발정을 오게 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제가 한번 외쳤는데 그 사장님 빼고 저 사장님 지겨울 거야.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아. 발정을 잘 오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저 사장님. 사장님 크게 좀 한번 외쳐봐. 크게. 배합사를. 발정을 잘 오게 했는데 뭐라? 조사장님 배합살이래요. 배합살이래요. 우리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생각을 해요. 그 내가 그랬어.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사장님 건강하려면 밥하고 반찬은 안 드시고 비타민하고 미네랄만 드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게 아니고 밥하고 반찬 잘 먹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소도 마찬가지로 배합살을 어느 정도 주고 조사를 주고 그게 영양소가 유지된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주사 놓든지 먹이든지 해야 소가 발정이 오고 안 오고 하든지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하고 소는 배싹 마른 상태에서 비타민 주사를 많이 놓든지 우리 집 소는 그것도 이제 놓으면은 정상적으로 3 내지 4cc 놓으라 그러면 그거 비싸지는 않으니까 야이씨 내가 네 말 듣냐 5 내지 10cc 놓아가지고 더 발정 세게 오자. 있어요. 비타민 A요 5 내지 10cc 놓으면 다리가 보여. 간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난소 미치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분들 머리 좋지. 그래가지고 어디는 10마리가 다 절어가지고 2마리는 죽었대.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하냐? 죽었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15 내지 20cc. 죽이려고 그러면 뭐 뭔들 못해. 그래서 이 포유 때는 더 필요한 영양소 어쨌든 뭐 이걸 계속 얘기해야 이제 더 복잡해져요. 그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일단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설사를 안 하게끔 내가 유도시켜주면 되잖아. 저렇게 먹여도 설사를 안 하게끔 해드리면 되잖아. 그냥 해드릴 수가 있어. 제 말만 들으면. 어쨌든 제가 교육하기 전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야 무조건 사료만 많이 먹이라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보다 먹이기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난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아까 전체적으로 조사료하고 농어사료를 곡물 섭취량을 한 1 내지 1.5kg를 더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미소가 만 한 달 전에 어미소의 유방이 불기 시작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 뜻은 초유는 최소한 한 달간 숙성이 필요하다. 갑자기 젖이 불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그거는 초유에 있는 품질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집 소강아지들이 태어나가지고 초유를 많이 제대로 먹는다 한 것 같아도 설사하는 경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게 번식구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송아지 설사하고 이게 먹이는 거하고 이게 다 연결이. 그래서 도다미기기 할 때 그 어미소가 정확하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미소의 조통을 봐야 돼. 저게 언제서부터 젖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한 달 정도 숙성이 돼야 그게 좋은 면역 이뮤노글로빈의 양이 돼가지고 그것을 먹은 송아지가
설사를 안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얘기는 뭐 다음에 송아지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송아지가 10일 이내에 설사하는 것은 100% 뭐 때문에 그렇다면 초유의 문제 때문에. 초유의 품질이나 초유의 양이 잘못돼서. 우리 집 농장에서 10일 이내 송아지 설사한다면 100%뭐 때문이었다? 초유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어미소한테 도다미기 잘해서 좋은 초유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미전 먹기 전에 내가 준비한 사제 초유를 아니면 냉동 초유를 녹여서 그 송아지한테 먹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설사 해결하려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설사한다 그러면 어미젖은 뒷전치고 내가 준비한 사제 분말 초유가 제일 좋아요. 사제 분말 초유를 샀다가 그거를 송아지한테 어미젖 빠르면 잘 안 먹으니까 그걸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요 가까운데 화순에 어떤 노정대 회장님은 안 하시는데 그분에는 어디라 화순 동복에 있는 데인데 그분은 지금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송아지 태어나면 8만 원짜리 초유 분말 3개를 줍니다. 거기가 전부 다 갔다 왔어요. 네? 그제는 전부 다 갔다 왔어요. 우리 연구회 회원들이. 들었죠? 기죠? 김은주 사장님 들었죠? 그래 내가 그랬어. 통화하다가 그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거기가 1년에 300도 정도 송아지 생산할걸? 가만히 생각하면 7,200만 원이야. 그거 좀 너무하다. 하나만 먹이지. 이랬더니 아니에요. 설사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까지는 그렇지만 어미 좀 먹기 전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더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뻥쳤으면 큰일 나고 갔다 온 적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내용보다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자꾸 가가지고 제가 좀 급해지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어미소가 먹어야 될 양을 기준이 있다. 1.5%다 체중에. 그리고 그 양을 건물 섭취량으로 해서 배합사료하고 조사료 양을 수분이 뺀 양을 계산을 해서 먹여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번식우들을 구분을 해서 과비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배합사료만이 살찌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료를 갖다가 그냥 많이 먹이니까 영양소 양을 배합사료는 70이고 볏짚은 35%니까 그 영양소가 없다 그러면서 많이 먹이니까 그게 과비가 되는 것이다. 그 과비가 되는 것이 송아지 회백색 설사를 하고 이렇게 일으킨다. 그리고 또 그때 과비시키는 것이 번식도 문제가 되고 또 포유기에는 사료를 좀 더 줘야 되는데 발정이 와야 되는데 그걸 안 준 거니까 번식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왁구예요. 그리고 송아지 설사를 안 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청이다! 해보세요. 자, 첫째 한번 해보세요. 청이다! 아, 약한데. 자, 청이다! 이래가 이런 정신으로 안 될 거야. 청이다! 청이다! 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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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 그래도 크신 것 같아. 나와서 한번 회장님 나오세요. 아 지금 나와가지고 한번 외치셔야죠. 아니 나오세요. 회장님이 그래도 크신 것 같은데 초유 소유로 세고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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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간 이제
아니 한 10분 정도 초유 외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